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준호라고 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근데 오늘은 정말 제가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온,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기 강연 빼고는 가장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. 저 이 강연을 의뢰를 받고, 제가 보통 하는 강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쁜 것만 선충 이야기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큰 주제가 신분류학이고, 이게 경계를 넘어가는 이야기, 이런 것들이어서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아,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래도 저도 공부가 되니까 과학의 본질이 경계를 허무는 데 있는 것이다. 이게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경계를 세우고 허무는 게 아니라, 과학을 하는 그 활동 자체가 기성 지식을 허무는 데 있습니다. 과학의 본질은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. 그 질문은 원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. 오늘의 주제는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한 생명의 신비, 이런 쪽이 아니라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의 경계를 살펴보는 것. 그다음에 신분류학이라는 이름에 맞게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, 학문의 경계 속에서 계속 뭔가를 정의를 하잖아요. 그 정의를 하는 순간에 벽이 자꾸 생겨나는데, 그 벽들 때문에 정의가 잘 되기도 하지만 한계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과정,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, 당연히 대부분의 사례 예시는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.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가 하는 연구는 닉테이션이라고 하는 행동이고요. 이 행동이라는 게 신경계의 작용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죠. 행동은 근육이 움직이면 행동이 될 텐데, 근육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운동신경이 신호를 줘야 근육이 움직이죠. 그럼 운동신경은 지가 혼자서 움직이냐? 아니죠. 그 위에서 누군가가, 또는 뇌가 생각하고 의사결정하고 신호를 보내주고 보내줘야죠. 근데 그 뇌는 혼자 생각하냐? 아니죠. 환경을 인식을 해야죠.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행동을 이해를 하면 사실은 뇌 작용의 시작과 끝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시드니 브레너의 두 번째 원대한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, 그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행동을 찾아보자. 그랬더니 50년 전쯤에 사람들이 관찰을 했는데 아무도 연구하지 않고 있던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. 그게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이고요.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지만, 보시면 이런 행동입니다. 이건 썩은 사과이고, 그 끝에 선충 한 마리가 붙어서 꼬리를 붙이고 머리를 흔드는 행동을 합니다. 이 행동이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이고요. 이거는 이미 보고가, 행동 자체는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,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행동입니다. 저희는 이걸 가설을 세우기를, 이건 사람으로 치면 히치하이킹이야. 히치하이킹 행동이고, 이 풍뎅이 같은 등 위에 선충 한 마리가 타고 있죠. 보이시죠?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선충들은 여기서 썩은 사과에서 세균들을 먹느라고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, 이 선충은 잽싸게 새로운 서식지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 선충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머물면서 썩은 사과에 있는 세균을 먹을 것인지, 아니면 저 택시를 타고 새로운 서식지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죠.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. 선충이 의사 결정을 한다. 그러면 그게 어떤 신경회로를 통해서 할 것이냐? 그게 저희의 질문인 거죠.
궁극의 질문은 어떤 유전자가 그 일을 하는 건지,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, 이런 겁니다. 여기서 학문 간의 경계는 아직은 없습니다. 예.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데,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끼리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.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. 저희가 다른 학문들은 잘 모르겠지만 생명과학에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, 생명과학 연구를 할 때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. 있던 질문을 푸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수학의 정석을 푸는 게 아니라, 자연에 있는 현상 중에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, 그 질문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어떻게 이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, 두 번째는 왜 일어나는가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다 답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생물학적인 연구가 되는 거고요.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히치하이킹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한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지금까지는 저희가 22년째 지금 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. 처음 시작하고 9년째쯤 될 때 논문을 저희가 쓸 수가 있었는데, 그 엑기스만 한두 개 보여드리면, 어떻게 이 행동이 일어나는 걸 찾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하는데,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예쁜 꼬마 선충이 가지는 최대의 장점은 단순하다는 거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. 어느 정도 단순하냐? 신경세포가 300개 정도밖에 없어요. 300개밖에 안 되는 신경세포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뇌를 구성하고, 거기서 기억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구별도 다 해요. 그럼에도 300개밖에 안 되는 뉴런 중에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래서 물어 찾아가서 결국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한 종류의 신경세포를 찾았습니다. 그러니까 300개 중에서 딱 한 세트의 신경세포가 중요한데, 그게 이름은 그냥 IL2라고 하는 이름이 이미 붙어 있던 신경세포고요. 저게 입술 안쪽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다, 이런 뜻이긴 합니다. 그러면은 그걸 찾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? 그 증명하는 방법은 실험적으로 딱 두 가지 실험이 가능합니다. 하나는 없애본다. 두 번째는 옮겨본다. 저희는 그 현대 생물학은 질문은 우리가 하고 답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도 돼요. 그게 협업입니다. 그게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죠. 근데 전자현미경을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. 여기 보면 이제 몇 개 없어요. 색깔을 칠해 놓은 게 몇 개 없죠. 근데 입술 쪽에서부터 50나노로 잘라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씩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걸 저희는 머리 쪽만 하면, 브레인만 하면 한 400장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도 1,500장짜리 세트도 있습니다. 아직 거기는 못 했는데 한 400장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, 같은 색깔은 같은 뉴런이에요. 서로 다른. 그걸 다 이어붙이면 이런 신경망을 완성할 것이고, 이걸 어른하고 비교만 하면 되는 거죠. 와, 이건 그럴듯하죠. 그리고 그림도 아주 그럴듯하게 잘 해서,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. 샘플 프랩하고 잘 자르고 현미경 잘 찍고 잘 이어붙이면 됩니다. 그죠? 잘 이어붙이면 됩니다. 근데 그걸 저희가 할 수는 없었죠. 왜냐하면 저희는 질문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누구를 모셨냐면은 물리학 하시는 분들과, 그다음에 이 엄청난 데이터를 사람이 손으로 다 한다는 건 사실 옛날 80년대는 했죠. 그리고 다 포기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,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죠. 근데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수작업을 해야 돼요. 그렇지만 컴퓨터 공학을 이용해서, 그죠? 기계 학습하고 AI를 동원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. 그 둘을 다 합치면 이제 신경망을 분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. 이건
시작할 때는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자기가 완성해 놓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협업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더라고요. 생명과 무생명을 경계 지우는 게 그럼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다양한 특징들을 이야기하죠, 교과서에서. 근데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창발성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emergent property라는 표현을 쓰고요. 창발적 특성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게 그 찾아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신 말씀이라는데 뭐 확인은 안 됩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웬만한 학문의 모든 학문의 원조신 것 같아요. 제가 발생학 강의할 때도 첫 시간에는 항상 아리스토텔레스가 계란을 어렸을 때부터 계란을 부화시켜 가지고 병아리를 만들 때 심장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이런 걸 관찰을 해서 발생학의 시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저희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분을 다 합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그게 부분이 합쳐져서 새로운 성질이 나오는 것. 그걸 저희는 생명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경계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걸 허무는 순간에 새로운 우주가 우리 뇌 속에 들어온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은 여기까지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